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가 어린이 2명을 덮쳤고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어린 아이가 굴착기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굴착기 기사를 구속했는데 이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택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건데요.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이제 굴착기 기사는 신호를 위반을 해서도 계속 직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초등학생을 보질 못하고 이제 덮쳤는데요. 이 굴착기 기사는 아이들을 사고를 냈는데도 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을 했다가 3km 떨어진 곳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쳤던 이 사고를 당했던 초등학생 2명 중에 1명은 사망을 했고요. 1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네, 2019년도에 우리가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가중처벌하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이제 민식이법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법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승용차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동차 포함이 되는데 이 뭐 굴삭기라든지 불도저 같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모두 자동차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에서 정한 11종의 건설기계만 자동차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이 굴삭기의 경우에는 이 단서 11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법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동차였다라고 하면 지금 학생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엔 민식이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굉장히 이 형벌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특가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랑 그리고 이제 사고 미조치라고 해서 이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게 5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미조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서 사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거에 큰 형량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근데 이 차량의 종류가 아니라 사고 지점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민식이법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엄연히 이제 자동차로 규정을 되어 있고 자동차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굴삭기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억지로 이제 특가법,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랑 도로교통법 적용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제 스쿨존 내에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실효성 그리고 부작용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입법이 좀 보완이 되면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명백한 입법의 사각지대가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승용차보다는 이제 건설기계, 중장비 같은 게 도로를 운전할 때 사실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 건데도 이걸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에 건설기가 포함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하는 건요. 이 민식이법만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로 발생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 만들어졌었잖아요. 윤창호법도 지금 윤창호법에 따르면 사실 이 굴삭기도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기계들도 자동차에 포함을 시켜서 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입법 보완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민식이법이 도입이 된 지 거의 2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장치를 강화한다라든지 실효성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강화를 해야 돼서 처벌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입법 보완 그다음에 이런 실효성 있는 장치 그래서 다각도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이들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입법 보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조금 더 재정비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죠. 이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는데 가장 혼란스러운 게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이거든요.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실 때는 이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되는 의무가 강화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또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우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위반을 했을 때는 사실 범칙금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발생한 이 스쿨존 사고처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보행 신호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보행자가 신호를 건너고 있을 때는 건너든 안 건너든 이제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 무임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에 따라서 범죄도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워낙 지금 인건비나 뭐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 같은 고정비가 이제 늘어나니까 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도 줄여볼 셈으로 이제 무인 점포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무인 점포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범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어떠한 보안 업체에서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인 점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네. 무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이 절도가 85%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이 지켜보는 것과 CCTV로 지켜보는 것과 이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느끼는 뭐 압박감이라든지 예. 긴장감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지켜보는 때와 그리고 기계가 지켜볼 때 사람들이 뭔가 긴장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충동도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예.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더 손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지난해 무인 점포 침입 범죄가 85.7%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요. 10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0대들은 아무래도 성인보다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죄 충동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유혹도 더 강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보면은 근데 10대가 가장 많은데 주말 그리고 오전에 범죄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범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아무래도 네. 절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는 밤에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인데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어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그때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기엔 좀 어려운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인적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범죄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네. 지난 5월에는 중학생들이 무인 점포에서 계산대를 망가뜨리고 달아나는 그런 범죄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볼까요? 네,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이제 갈 곳 없는 10대들이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는 것처럼 아지트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로 털던 이 절도를 하던 중학생 2명이 적발이 되니까 그 점포 내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를 해서 이 업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보셔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젊은 여성이 무인 인형 뽑기 방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이렇게 도망갔다가 그 업주가 이 오물과 악취 때문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해서 이 여성을
영업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무인 점포를 보면요, CCTV 외에는 사실 별다른 보안 장치가 없습니다. 예. 근데 CCTV만으로는 사실 범죄를 막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는 때는 사실 CCTV로는 사실 식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CCTV만으로는 사실은 범죄 예방이 조금 어렵고 별도의 이제 보안 장치를 이제 설치하는 거를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면 예. 입장을 할 때 이제 신용카드로 인증을 해서 본인의 이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보관함에 대해서 열림 경보기를 울리게 한다라든지 해서 다양한 이런 보안 장치를 좀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인 점포가 정말 이제 늘어나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경찰들에서도 이제 무인 점포를 위주로 좀 순찰을 강화하는 것처럼 해서 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죄 의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추가적인 조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